안녕하세요. 항서재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중국어로 되어 있죠. 우리는 한국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중국 사이트지만 우리가 한국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한국말로 바뀌었죠. 내려가 보면은 많이 봤던 요 깍이 있는데 아파티닙입니다. 중국에서 시판이 되고 있는 거고 현재 위로 되어 있고 가는 시판 준비 중입니다. 이거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또 돼 있고 다시 한국어로 누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요거죠. 이쪽에 가면은 제품이 4개가 있는데 뭐 이 완두콩 주사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사이트라 그런가 클릭을 해보면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림만 딸랑 있고요. 그냥 이제 중국의 특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홈페이지에 뭐 설명들이 없고 이렇게 약간 조악하게 제품 설명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보통 작전 중이던가 실체가 없는 그런 부실한 기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사무실이 없고, 그리고 그거 어디 갔냐 물어보면은 이사 중이다. 그래서 아마 거기 사무실이 없을 거다. 페이퍼 컴퍼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거에 그 청담동 주식 부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홈페이지 같은 거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블로그에 글 쓸 때부터 재밌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뭐 선박회사도 하고 막 언플레스 막 배도 띄운다 그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품 같은 거 다 클릭을 해서 그 회사 들어가 보면은 그냥 진짜 사진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잡혀갔죠. 그 실체가 없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건 뭐 중국의 특성이니까. 어느새 또 다시 중국어로 바뀌었는데 이거 한국어로 다시 바꿔준 다음에 뭐 회사 문화 이런 거 클릭을 해보면은 요 비행기 그 비행 각도가 우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씩 그 쌓아 올리겠다. 이거 톡 치면 이제 무너지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뉴스에 보면은 미디어 리포트를 클릭을 해보면은 항서제약에서도 HLB처럼 이제 자기들 좋은 뉴스들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거든요. 여기에서 아파티닙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 보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항서제약은 아파티닙이 있죠. 특히 지금 간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아파티닙 요거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고, 중국어로 되어 있지만은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LB에서 공유하기 전에 항서제약에서도 그 공유하는 것을 번역해서 한국에서 기사도 나오고 HLB 홈페이지에서도 공시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서제약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 모니터링 하면은 또 이렇게 좀 더 발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사는 5월 29일에 릴리즈가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집이 있고 회사 개요가 있습니다. 회사 프로필을 보면요, 회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항서제약은 세계 제약회사 탑 50에서 47위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진짜인가 확인을 하려고 2019년 여기 탑 50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1위부터 쭉 있습니다. 내려가서 보면은 50위 안에니까 47에 항서제약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항서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위부터가 이제 좀 궁금하긴 하죠. 그래서 1위는 화이자가 1위고요. 그 다음에 로슈, 그 다음에 노바티스,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네, 머크사, 사노피, 에브비, GSK, 암젠, 길리어드. 다 이름 들어봤다. 릴리도 있고 다케다도 있고 전부 다 이제 이름을, 알레강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많죠. 머크사도 있고 다 이름을 들어봤던 글로벌 제약 회사들입니다. 아까 이제 그건데, 이제 2018년도에 매출액 단위를 보니까 그 차이 금액들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차이가 나는데 대략 한 5위 정도 수준에서는 비슷비슷하게 다 상당히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저거는 이제 매출이었고, 이거는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제약회사들이 2조 달러에, 그러니까 2,000조예요. 한화로 2,000조 원 정도를 상위 20개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럼 하나당 대략 이제 얼마냐? 평균적으로 한 100조 원 정도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100조 원이면 삼성전자 3분의 1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를 보니까 여기 존슨앤존슨이 372입니다. 그러니까 372조 정도, 대략 400조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존슨앤존스가. 그 다음에 뭐 로슈는 239, 그 다음에 화이자가 235조, 뭐 노바치스 다 200조, 300조 수준에서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HLB 시가총액이 4조 원이니까 이 존슨앤존스가 HLB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매출 순위 같은 것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또 몇 년도에 따라서 그 어떤 것들에 따라서 순위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건 2018년도 이제 처방의약품 기준 매출액인데 1위가 미국 화이자 53조 원, 그다음에 노바티스, 로슈, 머크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자가 이제 이게 단위가
그 달러거든요. 그래서 한화로 바꾸면 53조 원. 매출액이 53조 원이라는 거 2018년도에. 그 다음에 최다 매출 의약품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름들 몇 개 들어봤던 뭐 아바스틴은 여기 있네요. 로슈사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이제 머크사가 가지고 있는 게 키투르다. 이 키투르다가 3세대죠. 그 다음에 뭐 레미케이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보면은 존슨앤존슨이 가장 높아요. 366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 1위는 화이자였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순서대로 쭉 있는데 국가를 보면은 대부분이 다 미국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 여기 뭐 30몇 조로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노바티스랑 로슈가 스위스입니다. 제약회사가 강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보면은 이제 다 미국이죠. 웬만하면 미국이고, GSK가 영국,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노피가 프랑스, 그 다음에 노바티스랑 로슈가 스위스. 그 다음에 이건 2017년 매출 순위인데요. 일단은 요거 위에 있는 게 제약 부문 매출이고요. 밑에 게 총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거의 다 비슷하다는 것은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그냥 거의 대부분이 제약 부분 매출이라는 거죠. 화이자가 1위인 이유가 이게 사실상 그냥 온리 제약회사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2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50조가 넘죠. 50조가 넘는 게 이제 화이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보니까 그 다음에 로슈가 412억 원으로 높습니다. 전체 매출은 로슈가 더 높지만은 제약 부문 매출만 보면은 화이자가 로슈보다 더 높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존스앤존스는 우리가 뭐 로션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약 부문 매출만 보면은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른 것들 매출 다 합치면은 764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스가 시가총액 1위였잖아요. 그리고 매출은 화이자가 1위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약 부문에서는 화이자가 많이 팔리지만은 존슨앤존스는 다른 매출이 나오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에 반영이 돼서 1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위를 보면 머크사,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이게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매출이랑 이게 비슷하다는 회사들은 그냥 제약회사구나, 오리지널 그냥 제약회사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거의 알 수가 있고요. 다른 점은 노바티스랑 GSK, 존슨앤존슨은 뭔가 다른 사업을 더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슈도 마찬가지 이렇게. 에브비가 제일 잘 팔리는 약은 휴미라라는 게 있는데, 휴미라가 요거 치료제 시장을 평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기사입니다. 휴미라는 TNF 알파 억제제인데요. 그 하나로 약 576조 원이 되는 규모의 미국 제약 시장에서 요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좋아 보니까 세트리온도 따라가죠. 대부분 좋다 싶은 것들은 세트리온은 다 시밀러로 따라갑니다. 2020년 3월 9일에 고농도 휴밀라 시밀러를 유럽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TNF 알파에만 선택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요거를 잡는 약이 TNF 알파 억제제인데요. 휴미라 아달리무밥. 그래서 에브비에서 2002년에 FDA 허가를 받은 게 바로 이 휴미라라는 건데요. 에브비, 휴미라,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달리무밥. 이거 상품명이 휴미라입니다. 그래서 TNF 알파는 주로 활성화된 대식세포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뭐 보조 T세포, NK 세포, 그리고 손상된 유년 등 다양한 세포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TNF는 시토카인, 사이토카인이고요. 이게 발견했던 초기에는 요거를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기대를 했는데 연구를 조금 더 해보니까 요게 강력한 이거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로 이거를 치료하기보다는 요거를 치료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TNF라는 것을 강력하게 만들면 이런 거를 죽일 수 있지만은 또 이거를 억제를 하면은 이런 염증 같은 것들을 이제 좀 감소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TNF는 이제 호중구를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인터루킨 1도 마찬가지 주요 기능은 TNF와 비슷하게 요거나 다른 자극에 대한 이 숙주의 요 반응 매개자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었냐라는 것은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이 최초 발견했을 때 요거를 죽이는 인자라고 해서 이름이 저렇게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TNF 알파랑 인터루킨 1은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단핵과 대식세포로부터 분비가 되고 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 그래서 이제 사이토카인의 일종이라 하는데 사이토카인은 무슨 뜻이냐? 사이토는 세포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이제 작동하다. 세포가 작동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토카인은 뭐 종류를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친염증성이 있고요, 항염증성이 있습니다. 둘 다 상반되는 거죠. 하나는 요거랑 친한 거고 하나는 요거랑 안티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 시에는 두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조화를 이루어 평형을 유지하는데요. 이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NF 알파는 당연히 친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억제해서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는 거죠. 억제를 해서. 그럼 그 반대쪽에 있는 건 뭐냐? 바로 항 이거인 인터루킨 10입니다. 인터루킨 1이랑 TNF 알파는 친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루킨 10은 안티입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